안녕하세요. 너너블리TV 너너블리입니다. 이야기 어때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고혈압에 사용되는 약 3탄입니다. 오늘은 꽤나 특이한 부작용을 가진 약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효과가 좋아서 고혈압에 1차로 선택되는 약이기는 하지만 몇몇 환자들에게는 꽤나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서 다른 계열의 약으로 바꾸게 되는 약입니다. 이 약이 어떤 약인지 궁금하시다면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혈압약의 한 계열인 ACE 억제제에서 ACE는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의 약자입니다. 여기서 안지오텐신은 혈관벽을 좁혀서 혈압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이 기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장과 혈압의 상관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해드려야 할 텐데요. 사실 19세기에도 신장에 이상이 있으면 고혈압이 발생한다라는 이 연관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었는데요. 그러다 1898년도에 레닌 안지오텐신 시스템이라는 것이 정립됩니다. 퍼 굿나르 버그만은 토끼의 신장 껍질 추출물을 혈관에 주사하였더니 혈압이 올라가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반대로 신장의 수질, 즉 안쪽 부분의 추출물을 주사했더니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 실험 결과를 토대로 신장의 껍질 부분, 즉 신장의 피질에 있는 혈압을 상승시키는 물질의 이름을 레닌이라고 명명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는 상당 기간 동안 진전이 없다가 병리학자인 골드블라트에 의해 고혈압으로 사망한 환자들이 신장 혈관이 좁아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운 가설이 신장의 혈관을 좁혀 혈액 유입이 감소하면 고혈압이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개의 신장 동맥을 조여봤더니 혈압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결과 신장의 혈액 유입의 변화와 고혈압 발생의 관계가 다시 주목을 받게 되죠. 그 후에 이 혈압 상승 물질의 추출 및 정제를 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는데요. 이상하게도 이 물질을 분리하려고 하면 그 활성이 없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 활성을 잃은 추출물을 혈액과 섞어주면 다시 효과가 나타났는데요. 여기서 과학자들은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레닌 자체가 원인 물질이 아니고 어떤 물질을 활성화시켜 그 결과 혈압이 올라간다는 결론이죠. 그 이후 직접적인 원인 물질은 안지오텐신이라는 물질이었으며 이 안지오텐신도 두 종류로 나뉜다는 것을 1954년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 시스템을 살펴보면 신장 껍질에 있는 레닌이 안지오텐시노겐이라는 452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전구물질을 가지고 아미노산 10개로 구성된 안지오텐신 1을 만들고 이것이 다시 아미노산 8개짜리인 안지오텐신 2로 변환하게 되는데요. 최종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키는 물질이 바로 안지오텐신 2입니다. 이렇게 신장과 고혈압의 상관관계가 밝혀진 후에는 이 시스템에서 작용하는 ACE라는 효소를 억제함으로써 혈압을 조절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는데요. 개발 초기 단계인 1971년도에는 살무사의 독소가 이 ACE 활성을 저해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이 뱀독소를 약에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정제를 하고 효과를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먹는 제형으로는 개발이 불가능하고 단백질을 정제하는 단가 또한 매우 비싸진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따라서 ACE 형태를 다시 연구하게 됩니다. 형태와 작용 기전을 알아내고 보니 기존에 잘 알려진 효소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연구자들은 생각합니다. 이 효소와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이 효소를 억제하는 물질이면 ACE도 억제하겠구나 라는 생각을요. 그 결과 캡토프릴이라는 성분이 최초로 1980년도에 허가가 되고 에날라프릴이 경쟁 약물로 개발됩니다.
ACE 억제제로 이 효소가 억제되면 입구를 막았던 호스에서는 물이 강한 압력으로 나오지만 입구를 열어주면 물이 졸졸졸 나오는 것처럼 혈관이 확장되어 혈압이 낮아집니다. 하지만 ACE 억제제가 개발되었을 때는 이미 다른 기전으로 작용하는 혈압약이 오래전에 등장한 상태였어요. 따라서 기존의 약보다 효과가 좋은 것이 아니면 시장에서 설 자리가 없던 상태였는데요. 그러다 1990년도에 우혈성 심부전이나 좌심실 기능이 원활하지 않는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진행하게 되었고, 이 ACE 억제제가 다른 약물에 비해 사망률을 20% 정도 더 감소시킨다는 결과가 발표되면서 새로운 혈압약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렇게 ACE 억제제가 개발된 과정과 어떤 기전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ACE 억제제에는 특이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몇몇 환자에게서는 잦은 마른 기침을 하는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이 증상은 약을 끊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꽤나 불편하죠. 그 외에 드물게 입마름, 메스꺼움, 두드러기, 근육통, 혈중 칼륨 수치가 올라가는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아주 드물게 1%도 되지 않는 확률로 약을 복용한 지 수분에서 수시간 내 혈관 부종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부작용은 입술, 혀, 목구멍이 붓게 되면서 호흡 곤란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경우는 최대한 빨리 응급실에 가셔야 하고요. 해당 약물의 복용도 중단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른 기침, 혈관 부종 같은 ACE 억제제의 부작용은 왜 일어날까요? 바로 고혈압을 치료하기 위해 약으로 억제시켜 놓은 ACE라는 효소가 사실 브래디키닌이라는 펩타이드 호르몬의 분해에도 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브래디키닌이라는 물질은 염증 반응에 관여하고 혈관 투과성을 증가시키고 통증을 느끼게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ACE가 억제되어 브래디키닌이 체내에 축적되면 이로 인해 ACE 저해제의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또한 ACE 억제제는 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임산부는 복용을 주의하셔야 하는 약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지만 않으면 좋은 고혈압 치료제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방금 전과 같은 부작용이 있는 반면에 심장과 신장 등 장기를 보호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 환자 또는 심부전이나 심장마비를 겪었던 환자분들, 그리고 단백뇨가 검출되는 만성 심부전 환자들에게도 추천되는 약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신장의 혈관에 작용해 혈압을 조절하는 ACE 억제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혈압약의 또 다른 계열인 ARB 계열의 약에 대해 알아볼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너블리TV 너너블리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